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은 삼체 이권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니 기대해 줘. 오랫동안 우주군 회의가 계속되었어. 긴 회의 끝에 장 베이하이는 무엇보다 우주군의 팽배해 있는 패배주의, 즉 삼체 세계를 두려워하고 미래의 전쟁에 대한 자신감도 부족한 현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고 하며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패배주의에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한편 로지는 비행기 안에서 죽은 그녀를 생각했지. 이제까지 그가 그녀의 죽음에 대해 느낀 것은 충격과 공포, 그리고 책임 회피였어. 그런데 갑자기 밀려드는 슬픔과 자신에 대한 경멸감을 느끼며 그동안 자신이 누구에게 진정으로 마음의 자리를 내어준 적이 있나 생각했지. 있었어. 딱 한 번. 그건 불가사의한 경험이었는데 모든 것은 바이룽으로부터 시작되었지. 바이룽은 로맨스 소설 작가로 유일하게 러지가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연인이었어. 바이룽은 러지에게 자신이 쓴 소설을 다 읽어달라고 했고, 그는 그녀의 소설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연애만 하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살지 하고 생각했지. 어느 날 러지는 바이룽에게 너의 작품 속 같은 사랑이 현실에서 존재할 거라 생각해? 물론이지. 이런 사랑을 본 적 있어? 아니면 직접 해봤거나. 어쨌든 있어.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생일 선물로 러지에게 소설을 써달라고 부탁해. 농담 마. 난 천문학 전공이야. 갖고 싶어. 5만 자 이상으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주인공으로 써봐. 전혀 현실지지 않는 천사를 만들어봐.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여자. 러지는 왜 그녀가 그런 요구를 하는지 알 수 없었어. 그러며 바이릉은 조언하길 소설 속 인물이 10분 동안 하는 행동 속에는 그녀가 10년 동안 겪은 모든 것이 녹아 있어야 한다며 소설의 줄거리만 생각하지 말고 그녀의 인생 전체를 상상해 보라고 해. 러지는 바이룽의 말대로 상상 속에 그녀가 겪은 모든 일을 떠올렸지. 엄마 품에 젖을 빠는 모습, 첫 걸음마를 내딛는 모습, 울음을 떠뜨리는 모습, 빗속을 천천히 걷다 갑자기 우산을 젓고 빗방울이 몸에 닿는 감촉을 느끼는 모습, 대학 때 2층 침대에 누워 천장에 비치는 그림자를 보는 모습,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 그녀의 옷의 색과 디자인, 그녀가 듣는 음악, 보는 영화와 책 등 모든 것을 상상했어. 그리고 그녀가 멀리 있는 서점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고 책을 읽는 모습을 그려보았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녀가 고개를 들고 자신을 바라보며 쌩긋 미소를 짓는 거야. 그는 이상했어. 자신이 웃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다음날 눈보라가 치는 밤 그녀는 오늘 밤 뭘 하고 있을까? 흰 코트에 빨간 목도리를 하고 살을 내는 바람에 금방 날아갈 듯한 모습을 한 그녀는 그때 그녀가 다가왔어. 잘 지내지? 몸 좀 녹이자. 그리고 그들은 벽난로 앞으로 갔지. 아, 따뜻해. 그녀는 벽난로 앞 불꽃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 젠장, 내가 뭐 하는 거지? 내 방에는 벽난로도 없는데. 안 돼. 그녀를 다시 생각해선 안 돼. 잠이나 자자. 그리고 그는 푹 잤어. 그 다음날 강의를 갔는데 거기서도 그녀를 발견했지. 강의가 끝나고 둘은 대화를 나누었어. 그 사나흘을 로지는 그녀와 함께 보냈어. 다른 사람들 눈에 그는 혼자였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지. 12월 31일 로지는 레드 와인을 샀어. 그리고 촛불을 켜고 그녀와 와인을 마시는데 그녀가 와인병을 가리키며 와, 이것 좀 봐요. 왜 그래요? 촛불이 반대편으로 비치니까 와인색이 너무 이뻐요. 그때 노크소리가 들렸어. 바이룽이었지.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와 다행이네. 잔은 두 개가 아니라서. 뭐가 다행이라는 거지?
그녀를 위해 술잔을 2개 준비할 만큼은 아니라서 말이야. 그를 바라보며 바이릉이 그녀는 살아있지? 로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가 마음대로 소설 속 인물들을 조종하는 줄 알았어. 바이릉이 말했지. 로지, 이제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겠지? 이게 평범한 작가와 문학가의 차이야. 우리는 문학적 이미지를 창조하지만 그들을 통제할 순 없어. 그저 호기심을 갖고 그들을 따라갈 뿐이야. 적어도 셰익스피어, 발자크, 톨스토이는 그랬어. 그럼 내가 그들처럼 문학가가 되었다는 거야? 그건 아니고 문학적 이미지를 잉태한 거지. 사실 난 내가 못해낼 줄 알았는데. 넌 해봤어? 딱 한 번. 이제 생일 선물 필요 없어. 현실로 돌아와. 이걸 계속하면 어떻게 돼? 이미 늦었구나. 그리고 그녀는 방을 나갔지. 러지는 상상 속 그녀에게 우리 내일 어디 놀러 갈까요? 그리고 그들은 여행을 떠났어. 둘은 마음대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저녁놀이 물든 산등까지 갔다 돌아오는 길에 차바퀴가 고장나 낯선 곳에 멈추게 되었지. 긴급 서비스를 부르고 최대한 4~5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러지는 근처 밭에서 옥수수 자루를 주워 불을 피웠어. 와, 따뜻해요. 그녀는 기뻐하며 여기 늑대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있길 바랬는데. 좋아요. 늑대가 있어요. 바로 나예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 바이룽이었지. 그녀와 같이 있어? 그래. 이제 너도 믿을 수 있겠지? 내가 쓴 소설 속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래, 믿어. 내게도 이런 사랑이 있는 거지? 맞아. 이미 오래전부터. 그는 어디에 있어? 한 군데 말고 어디 있을 수 있겠어? 그렇지, 한 군데지. 안녕. 러지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며 러지가 그녀를 잊을 수 없다고 하자 그 의사는 잊으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냥 놔두라는 충고를 했고 정말 그의 말대로 점점 그녀를 생각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지. 하지만 러지는 알고 있었어. 그녀 유의 삶은 무감각하게 되었고 아무래도 상관없었으며 무엇보다 그녀가 러지의 마음 깊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그런 그녀가 지금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알 수 없는 이때 무척 그리웠지. 그는 책상 위에 있는 수면제를 먹고 잠에 빠져들었어. 스창이 러지를 깨웠을 때는 이미 6시간이 지난 후였지. 스창은 그에게 거의 다 왔어. 준비해. 그리고 착륙 후 러지에게 켄트 선생이란 사람을 소개해 주었지. 켄트는 유럽인으로 보이는 키가 크고 옷차림이 깔끔한 왠지 전형적인 고위 공무원 같은 인상이었어. 켄트가 러지에게 만나서 영광입니다. 스창에게는 일처리가 아주 깔끔하군요. 다른 사람이 올 때는 성가신 문제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방탄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지. 내려보니 거긴 UN 본부였고 로비로 들어가니 사방에 무장한 사람들로 가득했고 그들은 어떤 방으로 안내되었어. 기아 도형으로 가득 찬 수상화와 네모난 돌덩이만 덩그러니 있는 방이었지. 켄트 박사는 러지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자 스창은 안 된다고 했어. 공식적인 자리라 양복으로 갈아입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스창은 그냥 반탕복 재킷을 입고 있으라며 사소한 문제는 자기를 따라달라고 했지. 켄트가 알겠다고 하고 러지 박사,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요. 박사는 곧 중요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고 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발표될 겁니다. 이어 켄트와 러지는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스창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지. 유엔 총회장에 유엔 사무총장이 올라가고 그녀는 발언을 시작해. PDC 19차 회의에서 최종 선발된 면벽자 명단을 발표하고 면벽 프로젝트의 개시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자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지자는 인류 즉 우리 개개인의 내면 세계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와 소통하지 않는다면 우리 개개인의 내면은 지자에게 영원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것이 면벽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면벽자는 삼체 세계를 물리칠 전략의 개념과 절차, 최종 목적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면벽은 명상이란 뜻으로 면벽자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적을 기만하고 오도하며 자신의 진짜 계획은 완전히 감춰 적들을 교란시켜 인류에게 시간을 벌어줄 것입니다. 면벽자는 커다란 권력과 예산을 부여받고 사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과 명령의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UN, PDC만이 면벽자를 감독하고 통제할 것입니다. 면벽 프로젝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면벽자는 동면 기술을 통해 시간을 뛰어넘어 최후 결전의 시대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얼마나 깨어나고 어떤 방식으로 깨어날지 그 모두는 면벽자가 결정할 것입니다. 면벽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사명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완전히 혼자가 되어 이 세상은 물론 우주 전체에 대해 자신의 내면 세계를 감추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인류를 대표해 감사와 경애를 표합니다. 이제 UN, PDC가 최종적으로 선발한 면벽자 4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벽자는 프레드릭 타일러입니다. 타일러는 키가 크고 후리후리한 체형에 무뚝뚝한 표정으로 회장을 둘러보았어. 그는 얼마 전 퇴임한 미국의 국방장관이자 세계적인 군사 전략가였지. 미국의 대테러 전략에 중요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사람으로 위기 때마다 그가 보여준 과감함과 원대한 안목은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었어. 그는 완벽한 면벽자였지. 두 번째 면벽자는 마누엘 레이디아스입니다. 구릿빛 피부에 건장한 체구, 고집스러워 보이는 눈빛을 가진 이 남미인이 연단 위에 올라왔을 때 러지는 깜짝 놀랐어. 그는 현재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21세기 사회주의를 실행하고 있었고 강력한 반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 미국이 그를 경계해 이런저런 이유로 베네수엘라를 침공했지만 레이디아즈는 군대를 없애고 분대 단위로 게릴라를 조직해 민간에 숨어 있으며 미국군을 철저히 패배시켰어. 그리고 다양한 최첨단의 무기를 소용하여 전쟁에 이용함으로써 21세기 다윗으로 불리며 영웅으로 추대받는 사람이었지. 세 번째 면벽자는 빌 하인스입니다. 그는 영국인으로 뇌과학자인 부인 게이코와 함께 대뇌의 사고와 기억 활동이 기존의 분자 차원의 활동이 아니라 양자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낸 과학자일 뿐 아니라 전임 EU 집행위원장으로 과학과 정치를 아우르는 융합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어. 이제 마지막 면벽자의 발표만이 남았지. 누굴까 궁금해하는 순간 러지의 이름이 호명되었어. 그는 얼어붙었지. 누군가 러지 박사 올라가시오. 모든 사람들 눈이 그에게 쏠렸어. 러지는 그 후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지. 모든 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후 멍에 있는 그의 앞에 EU 사무총장이 서 있었어. 러지 박사, 내게 물어볼 게 있을 것 같군요.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에 착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왜 접니까? 그건 박사께서 대답해야 할 질문인 것 같군요.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위기 앞에선 우리 모두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책임을 짊어지고 있죠. 아무도 제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전 이 일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총장 웃으며 박사의 이름이 중국어로 로직이란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무가 주어지기 전에 임무를 감당해야 할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빠른 대답이 러지를 당황하게 했지. 저는 면벽자의 자격을 포기하고 제게 부여된 모든 권력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강요하는 그 어떤 책임도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럼 저든 가도 되겠죠? 그러시죠. 러지 박사. 당신은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회의장 문을 나서자 스찬과 켄트가 보였어. 그리고 경호원들도 있었지. 그들은 러지가 들어갈 때와는 달리 경외감과 존경심을 가지고 러지를 바라보았지. 그가 정문으로 나가려고 하자 스찬과 켄트가 가로막으며 밖은 위험해. 경호가 필요한가? 필요 없습니다. 비켜주세요. 그러지. 우린 자네 말대로 해야 하니까. 러지는 밖으로 나가 목류병 환자처럼 멍하게 유엔 건물 앞에 있는 동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에 구멍이 뚫린 듯한 엄청난 충격에 바닥으로 고꾸라져서 정신을 잃었다가 극심한 통증과 한계증에 의식이 돌아왔는데 스창의 목소리가 들렸지. 경호가 필요한가? 우린 자네가 시키는 대로만 할 수 있어. 러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지. 그리고 구급차가 와서 그를 태웠어. 구토와 함께 피를 토하고 산소 마스크를 쓴 그는 응급실로 옮겨졌지. 갈비뼈 한 대가 부러지고 경미한 뇌출혈이 있습니다. 심한 부상은 아니지만 뇌출혈이 있으니 휴식이 필요합니다. 수면제를 먹고 눈물이 어린 그녀의 꿈을 꾸며 깊은 잠에 들었다가 깨어난 어진을 스창이 바라보았어. 기분이 좀 어때? 그래도 방탄복이 있었으니. 다스가 내 목숨을 살렸군요.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 잘못이야. 제대로 경호하지 못했으니. 우린 자네 지시만 따를 수 있거든. 이젠 괜찮을 거야. 다른 세 면박자들은요. 아무 일 없어. 그 사람들은 자네처럼 혼자 밖으로 나갈 만큼 경솔하지 않았으니까. 이티오가 우리를 죽이려는 건가요? 범인은 체포되었어. 신문도 밝혀졌지. 이티오 군사 조직의 게릴라전 전문가로더군. 그들이 이런 번화가에서 대담한 범행을 저지를 줄 예상 못했어. 그가 보고 싶군요. 누구? 범인? 알겠네. 가능한지 알아보겠네. 된다는군. 그리고 들어온 범인은 잘생긴 유럽 청년으로 미소를 띤 얼굴이었지. 그에게 러지는 자기는 더 이상 면박자고 아니라고 했지만 그는 믿는 눈치가 아니었어. 도리어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며 미소 지었고 러지는 자기의 어떤 말도 그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느꼈지. 그리고 켄트를 불러 사무총장을 만나겠다고 했어. 사무총장을 만난 그는 제가 면벽자가 아니라는 것을 언론과 세계가 알고 있냐고 말했고 그녀는 발표했다고 했지. 그는 다시 물었어. 제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제가 아직도 면벽자입니까? 그녀는 말없이 그 청년이 지은 미소를 지었지. 바로 그 순간 러지는 면벽자라는 신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 면벽자라는 사명과 신분은 일단 부여받으면 거절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는 것을,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이 면벽 프로젝트의 일부분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이걸 깨닫는 순간 그는 미칠 듯한 분노가 치밀었지. 모든 것을 부수고 싶은 욕망을 누르고 왜 접니까? 저는 인류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 논문이나 짜집기 하는 일개의 대학 교수입니다. 왜 저죠? 솔직히 말하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겐 가장 적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당신을 선택한 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모험입니다. 어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간접적인 이유가 있죠. 진정한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이 직접 찾으세요. 간접적인 이유가 뭐죠? 미안하지만 난 그걸 말해줄 권한이 없어요. 적당한 때가 되면 당신도 알게 될 거라 믿어요.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뻐요. 앞으로 박사 임무는 PDC 틀 안에서 진행될 겁니다. 그가 방을 나오자 경호원들이 러지를 호위했지. 밖으로 나오자 스탄과 켄트는 빨리 차를 타라고 실내 아니면 실내로 들어가자고 했지. 그는 자신은 이 함정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찬찬히 자신이 갖게 된 권력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했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던 남에게 설명할 필요나 이유가 없다는, 그리고 최대한 남들이 오해하도록 해야 하는 권력을 사용하기로 했지. PDC 의장을 만나고 싶어요. 오, 로지 박사, 안녕하시오. 조그만 사가고 있다고 들었어. 다른 면박자 3명은 뭘 하고 있지요? 각자 참모진을 꾸리고 있어. 로지 박사도 필요하겠군. 전 필요 없습니다. 제겐 꿈꾸는 곳이 있습니다.
설산이 있지만 그 아래는 춥지 않고 푸르고 너른 호수가 있으며 숲과 초원, 호수 다 있어야 해요. 그리고 농장이 있어요. 넓을 필요는 없지만 현대적인 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고 부대 시설도 필요합니다. 농장 주인이 안락한 귀족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그곳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접니다. 거기서 뭘 하시려고요? 여생을 편히 보내려고요. PDC 의장은 비웃지 않고 진지한 표정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즉시 처리하겠소. 이유가 뭔지 묻지 않으십니까? 의장은 어깨를 으쓱이며 위원회가 면박자에게 질문하는 건 단 두 가지 상황뿐이요. 예산의 규모가 정해진 범위를 초과했을 때 또는 인류의 생명을 위협할 때. 솔직히 타일러, 레이디아스, 하인스 세 사람은 나를 실망시켰어. 지난 이틀간 그들이 하는 것을 보니 무엇을 하려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지. 그런데 당신은 다르군요. 당신이 뭘 하려는지 모르겠어. 과연 면벽자다워요. 제가 말한 곳이 있을까요? 지구는 넓어요. 당신이 비용이 적게 들어 마음에 들어요. 아마 이 이상 요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아참, 중요한 사항을 빠뜨렸군요. 그게 뭐죠? 벽난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상의 삼체 세계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었지. 진시황은 인간들이 개인의 폐쇄적인 전략적 사고를 통해 지자의 감시에 저항하려 하고 있다. 면벽자 4명이 주를 위협하고 있지. 우리도 즉시 파벽 프로젝트를 개시해야 한다라고 하며 각각의 면벽자에게 파벽자 1명씩 지정될 것이다. 면벽자와 마찬가지로 파벽자도 조직 내의 모든 자원뿐 아니라 지자의 도움을 풀리 받을 것이다. 지자들은 면벽자의 일거수일투족을 파벽자에게 보고할 것이다. 유일한 비밀은 그들의 생각뿐이다. 파벽자는 지자의 협조를 받아 면벽자의 진정한 의도를 알아내는 것이다. 그럼 파벽자 1호는 폰 노이만이다. 너는 프레드릭 타일러를 맡는다. 파벽자 2호는 묵자다. 너는 마누엘 레이디아스를 맡는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대는 파벽자 3호로서 빌 하인스를 맡는다. 파벽자가 모두 정해졌다. 면벽자와 마찬가지로 그대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다. 주어가 함께 할 거다. 근데 러즈의 파벽자는 누구죠? 이 말에 진시황은 깊은 생각에 빠지는 듯 보이며 한참을 있다가 러즈의 파벽자는 바로 그 자신이다. 그는 자신이 주에게 어떤 위협이 되는지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가 주에게 어떤 위협을 미치는지 우리는 압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주는 알고 계시다. 에반스도 알았다. 에반스가 주에게 그 비밀을 감추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 그러나 그가 죽었으므로 우리는 알 수 없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지. 모든 면벽자 가운데 가장 위험한 자가 러지입니까? 그건 우리도 모른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면벽자 4명 중 오직 그만이 주와 직접 대결할 거란 사실이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야. 이제 왜 러지가 면벽자로 선정되었는지 간접적인 이유는 나온 것 같네. 지구군도 ETO, 삼체 세계를 따른 조직을 감시하고 있었으므로 러지가 주요 인물인 줄 아는 것 같아. 왜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러지처럼 세상 일에 관심 없는 나에게 이런 중요한 책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생각하니 막막하더라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벗어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굴레 같은 운명에 사로잡힌다면 미칠 것 같겠지? 그래도 러지는 그 상황 속에서 최대한 그것을 즐기려는 모습이 왠지 최고의 면벽자가 될 것 같은 기상이 있어 보여 믿음인가. 앞으로도 그의 활약을 기대해 보자고. 너무 더운 여름이야. 더울 때마다 추운 겨울을 생각하며 지금이 낫지 하다가도 이렇게 오랫동안 더위가 계속되니 몸과 마음이 지치는 것 같아. 너도 그렇겠지? 하지만 이제 말복도 지났고 9월이 얼마 안 남았으니 우리 힘을 내보자. 화이팅! 그럼 곧 만나. 빠빠이.